같은 분야의 산업에서 극명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독일이 한국의 조선업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조선업의 위기와 기회를 독일을 통해 깨달았고 조선업계에는 슈퍼사이클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은 이번 상반기 1047만 CGT, 퍼센테이지로는 44%를 수주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가량 증가한 수치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12만 CGT 많은 1059만 CGT를 수주했고 일본은 182만 CGT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상대할 감량이 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중일의 경쟁에서 한국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상반기 누적 수주량 차이인 12만 CGT는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하반기에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속 시원하게 추월하는 결과가 꼭 나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면 독일 조선업계에서는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독일 대형 조선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기 때문인데요. 1795년 설립된 역사가 깊은 독일 최대 조선소 마이어 베르프트 역시 코로나로 인한 수주 급감 속에 지난해 5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크루즈 산업의 침체로 지난해 7월과 12월 생산을 일부 중단했으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총 노동자 약 7,00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3,5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단축 근무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피하지 못해 그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타격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의 선박 인수 지연도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영국 선사 P&O는 마이어 베르프트가 건조한 8억 유로, 하나로 약 1조 853억 원에 달하는 특급 크루즈선 아이오나호를 인수해 지난해 5월에서 10월로 늦췄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백신 소식에 2021년을 희망차게 시작해보려 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으며 크루즈 산업의 빠른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이어 베르프트는 결국 기존 단축 근무를 다시 올해 6월까지 연장했고 총 노동자 수의 약 25% 수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또다시 발표한 상태입니다. 역사가 깊은 대형 조선사가 휘청거리는 위기 속에서 다른 조선소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MV 조선소와 FSG 조선소, 물론 플루스포스 등 독일의 대표 조선소들도 코로나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합니다. 업계의 분위기가 한국과 180도 다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로라는 조선소들이 공통적으로 구조조정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독일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지켜보는 각국 네티즌들은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조선사업이 독일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번성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의 제조, 독일이 해운업을 지배했다. 독일의 연간 건조 능력은 2037년까지 2천만 GT로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세계에서 약 3번째 순위입니다. 와 같은 내용들과 의견들이 너무도 당연스럽게 공유됐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이라는 동일 업종에서 각국의 인정을 받던 한국과 독일 사이에 어떻게 이런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양국 조선업의 전방 산업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양국 조선업의 고객과 선박 수요 산업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 조선업의 전방 산업은 해운업이고 해운선사가 주요 고객입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소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 등의 화물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반면 독일 조선업계는 레저 산업에 속한 크루즈 선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루즈선이나 페리, 요트 등을 집중적으로 건조해온 것인데요. 자연스레 한국은 전통적인 선박 수요 산업인 해운업에, 독일은 조선업의 틈새 시장인 레저 산업에 특화가 되는 결과를 낳았고 양국의 희비를 갈라놓았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코로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고 글로벌 해운업의 호황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로 물류 수요가 줄어든 것에 대비해 운항을 축소했으나 하반기부터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자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며 선박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세계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4배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HMM이 2020년부터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선주들도 수익성이 향상되니 자연스레 선박 발주를 늘리면서 해운업의 온기가 조선업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랑스럽게도 한국의 조선 산업은 전 세계 최정상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은 도크와 대형 크레인 등 선박 건조를 위해 대형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이며 선주의 요구에 맞춰 설계부터 제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문 설계 생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치는 거대 장치 산업으로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아직은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글로벌 조선업의 중심축은 1970년부터 유럽에서 아시아로 서서히 이동했고 전통적인 제조 강국 독일의 조선업도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아시아 국가들이 조선업계 강자로 떠오르자 불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은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화물선 건조 비율은 계속 줄이고 경쟁력 있는 곳들만 일부 남겨 크루즈선과 페리, 요트, 풍력 특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에 집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틈새 시장 공략을 한 것이고 2019년까지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성과를 얻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이 통하지 않을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관련된 소식이 반응해서 한국 조선업이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각국 네티즌들은 조선업을 키우려면 국내에서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조선산업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조선소 한두 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기반을 잘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조선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 점유율은 미미했고 일본은 당시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독일의 상황을 봤을 때 조선업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경쟁을 선택한 한국이 현명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속에서도 2018년 이후 2년 만에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되찾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주 경주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죠. 수주 측면에서 한국 조선업이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조선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불황의 터널을 지나 다시 호황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초등학교 사회수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말을 들었던 일부 사람들은 애초에 겨울이 없었는데 조선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는 비유가 맞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최정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들뜬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조선업이 1위를 빼앗겼던 눈물의 스토리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업의 왕자는 1950년대 이전에는 영국, 195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2012년 이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가 필요한 펜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선업을 성장 동력으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자국에서 필요한 선박의 발주 물량 80%가량을 자국 내 조선소에서 제작하도록 하니 조선업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대륙의 기세를 쉽게 꺾을 수 없었죠. 게다가 중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수주를 따냈고 국내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가 수주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대부분 망하거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경험했고 우리나라 빅3 조선사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던 와중에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급부상하면서 LNG 선박이 대세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이 가미된 LNG 선박은 시장에서 이미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딱 부합하는 강점으로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기술 인력과 건조 경험이 모두 부족해 선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저장 창고인 화물창 또한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의 조선사 빅3가 주력해 만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의 모스형 화물창보다 적재량이 40%나 높아 경제성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결국 LNG 선박 시장은 한국이 리드를 하게 됐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경쟁사와 비교해 생산 능력 또한 월등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냈던 눈물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최근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더 반갑게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국내 조선업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이후 찾아올 탈-LNG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 차세대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더 좋은 선택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조선 시장을 리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